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길어서 편집하니까는 어마어마하네요, 이 길이가. 요거를 조금 나눠서 영상을 올릴게요. 이번 영상 뭐 반응 괜찮으면 다음 영상 계속 이어서 업로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숏다리로 와, 유리액정을 또 박살냈구나. 핫팩을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핫팩 까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핫팩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택배로 보내는 수족관 업체들은 이 고충을 알 거라. 뭐냐면은 안 나올 것 같죠, 분진이. 분진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까다 보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미세 분진이 나오는가 봐. 목이 엄청 아파요. 이렇게 다 까고 나면은 목이 아프다니까. 예, 서진입니다. 예, 입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피를 키우시는 분인데 오늘 물고기를 받았대요. 어저께 보내준 물고기를 방금 받았는데 집에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구피를 오늘 받으신 거야, 또 주문해서. 근데 오늘 받았던 구피를 구피 사료를 먹여도 되냐고 물어보시네.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아서 별소리 안 했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농담 삼아서 쿠사리를 줬었긴데, 제 거래하시는 보통 구매층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 50대 후반 60대 분들이 6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저랑 코드가 맞는가 봐. 한번 거래하면은 계속 주문을 주시니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뭐 30, 40대들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돈을 안 아낍니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사시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을수록 좀 매출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핫팩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겨울철보다는 빨리빨리 끝납니다. 포장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핫팩을 넣고 뭐 신문지도 더 넣을 거 더 넣어야 되고, 포장하는데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여름철보다는 조금 사차 위험도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핫팩은 뭐 대충 뭐 오늘 사용할 양을 미리 계산하기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추가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급한 것들은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중간에 더 추가해서. 이제 영업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매장의 입구를 문을 열어놔서 손님들이 오면은 포장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놓고 해야지 이게 계획적으로 안 움직이지. 수조 세팅하고 싶다 이런 손님 오면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야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거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대면 간사업 공판장을 열었습니다. 집에 5분,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매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한 25평 정도 되는. 당시 돈이 없어가지고 수조도 제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됐었고, 용접도 저는 할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수조 다이가 필요하잖아요. 용접도 그때 배웠어요, 혼자서. 석 달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친구들이 돈도 빌려주고 매일마다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사도 같이 도와주고. 공사를 하기 전에 저는 수족관 배수 파이프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 수조마다 밸브를 달아가지고, 밸브 열면은 뭐 물이 빠지고 물이 자동 또 들어가고, 요 라인을 각 수조마다 배관 작업을 직접 다 했어요. 제가 당시 알기로는 파이프 라인을 설비한 업체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우연히 그 동남아 그 열대어 농장에서 파이프가 달려있는 거를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편한 방식으로 설계를 한 거죠. 뭐 맨날 하는 일이 청소일 건데 그 작업이라도 편하게 해야지 노동력이 좀 줄고 경쟁력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생각한 게, 할 때는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고 난 뒤에 테스트로 물을 다 채웠는데 이음새 부분이 물이 엄청 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 공사를 다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물이 줄줄줄 새더라고요. 이거 잡는다고 고생도 했습니다. 물고기 오래 키우신 분들 그 자신감 아시죠? 수족관 사업 시작하신 분들, 모든 사장님들이 다 같은 마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저도 물고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이제 이 시장을 평정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직수입을 해보자. 직수입을 해서 수족관 업체에 도매를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많은 업체가 직접 수입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개인 수족관 업체가 직접 수입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시기였습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 또한 관심 많이 했었고, 사실은 저희 실장이죠, 저희 집사람이거든요. 당시 대명간사업 공판장을 시작할 때 그때 집사람도 같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실장도 개나 소나 수입할 수 있었으면 다 부자 됐겠지,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러면서 저를 무시 아닌 무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도매 내던 업체들도 직접 수입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수입 업체를 끼고 물고기를 받아서 도매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개인 그 조그만 수족관 가게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저한테 물고기를 공급해줬던 수족관 도매 내던 업체 사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도매 20년을 했는데 도매 안 놔도 이렇게 쉬울 것 같으면 하지 않았겠나, 나도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쉽지 않다 그거, 그래 말을 하더라고. 진짜 안 되는 건가? 저희 아버지가 수산업 쪽에 거의 한 40년을 몸담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80이 다 돼 가시는데 아직까지 거기 임원으로 지금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한테 이러이러해서 하려고 하는데 수입하는 거 알아봐 주세요라고. 비슷할 거 아닙니까? 냉동된 생선 수입하는 거나 살아있는 생선 수입하는 거나 다를 거 뭐가 있냐, 포장 방식만 다를 뿐이지, 알아봐 달라. 그래 부탁을 하니까, 야, 냉동 생선도 수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살아있는 관상어를 수입하는 게 그게 쉬울 것 같냐, 하지마, 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열심히 해라고 하시더라고. 뜬구름 잡지 말고. 지금 생각하니까 열받네. 다 안 된다고 하니 다 안 된댔어요 그때. 비웃었다니까. 이거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오기가 생기대. 아니 수입하는 업체도 개인 사업자잖아. 뭐 그 사람들이 뭐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데. 예, 어서오세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갑시다. 아직 개봉도 못 했다. 오기가 생기대요. 수입업체도 엄연히 보면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내랑 뭐 다를 거 뭐가 있노? 업종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방법만 찾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일단 부산세관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담당자가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이래저래 해서는 열대어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나한테 반말을 찍찍 하면서 귀찮게 하지 말고 하랍니다. 왜 내가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냐 그거지. 그죠? 나한테 굳이 뭐 가르쳐 줄 의무는 없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말을 찍찍 하면서, 야, 바쁘니까 다음에 온나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려 보였던가 봐요. 뭐 어려 보여도 반말하는 건 아니잖아. 나름 결혼한 가장인데. 제가 엄청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결혼 초까지는 밖에 나가면은 저 다 총각인 줄 알았거든요. 결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 만나면은. 결혼했다, 뭐 애기도 있다 이러면 다들 놀랄 정도였거든. 어쨌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저를 앞에 세워놓고 자기 업무만 보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도저히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도 받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친척 중에 관세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그 사촌 동생분인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데 전화하니까는 그분은 저를 엄청 많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래 해서 이래 됐다고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분도 전혀 모르겠답니다. 변호사도 뭐 이혼 전문 변호사 그런 거 있듯이 관세사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다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정말 가기 싫었지만 세간에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 담당자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끝내는 그 절차를 하나씩 알려주더라고. 메모로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이거 신청해서 뭐 하고 반말 찍찍 하면서 알려주는데 어쩌겠습니까? 수구리야지. 웃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수입을 딱 하려고 하는데 통관시켜주는 관세사가 없어요. 관세사 찾는 것도 일이네. 이게 열대어 수입을 대행해주는 관세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돈이 안 되거든.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관세사 입장에서 보면 일은 많고 돈은 안 되니까 건당으로 받으니까 그래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물어서 마지막으로 해준다는 업체를 찾았죠. 찾았는데 그 업체도 정말 하기 싫어하는 눈치인데 뭐 소개받아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인보이스하고 요래 서류 준비되면은 보내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됐구나 하고 정식적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주위에 알고 있던 수족관 사장님들도 너무 신기하니까 수입 들어온 날 다 구경하러 많이 오시더라고. 오셔가지고 막, 와, 결국에는 한 해 이라면서 그 기분 아시죠? 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해냈을 때 그 희열, 안 된다고 한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수입을 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들어온 애들 컨트롤이 안 돼요. 첫 수입이니까 테스트로 최소 물량을 주문했는데도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제가 수조가 한 200개 정도 됐었거든요. 택도 모자라요. 처음이다 보니까 감을 못 잡은 거지. 아무튼 그래가 어마무시하게 물고기 다 지기고 돈만 날리게 됩니다. 살아있는 애들도 뭐 상태가 좋았겠어요. 팔지도 못하고 결국엔 그 애들도 다 죽고 첫 시도는 완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때 우리 실장이 개나 소나 그래 수입하면은 다 성공하고 부자 되기 쉬운 게 아니라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수조가 부족한 게 문제구나. 수조만 여유있게 있으면은 되겠다. 너무 과밀로 넣어서 괜찮은 물고기들도 문제가 됐을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확장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대면관상어 사용했던 공간 뒤에 다른 매장이 있었어요. 그 매장이 공실이 돼가지고 거기를 추가로 빌려서 벽을 허물어 가지고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140개 정도 수조를 더 만들어서 넣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제일 큰 규모였죠. 공사 끝내고 태국에서 다시 수입을 합니다. 구피 위주로. 중요한 건 구피가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만만한 물고기라고 생각하시던데 구피가 제일 어려워요. 수입하는 업체들이 슬로건을 구피로 잡는 업체들이 없어요. 구피 전문 수입 업체라고 타이틀을 잡는 업체들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피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건강하게 들어오면 뭐합니까? 여기 도착해서 물 바뀌고 수질 변화되고 이러면은 죄다 머리 다 흔듭니다. 대가리 다 흔들고 지느러미 다 높고 기생충 여러가지 원인으로 구피들 다 작살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했으니 많이 팔아봤자 30% 팔면 나머지 70%다 팔지도 못하고 죽이고 병 걸리고. 그래서 뭐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수입 들어오면 원래 이렇구나. 그냥 단순하게 아 이거를 해결을 해보자. 원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방법도 시도하다 저 방법도 시도하다가 한 1년 넘게 노력을 했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까먹었는지 거기에 꼽혀가지고 계속 수입을 하고 죽이고 수입을 하고 죽이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점포세도 못 낼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내 문제만이 아니다. 그래가 태국을 넘어갑니다. 그 농장과 만나요. 이래 해서 그런데 이거 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 인정을 하네. 맞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한대요. 그럼 어떡하냐.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보겠는데 어쨌든 모든 태국에 있는 구피 농장은 동일한 증상을 갖고 있답니다. 다른 농장에서 수입을 해봤냐 물어보더라고. 그래 니한테 매번 니한테 주문했던 게 문제가 돼서 솔직히 다른 농장에서 수입을 했는데 똑같더라. 맞대요. 그래 똑같을 거다. 그게 태국 남태생과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줘.
뭐 어떻게. 그 전에 제가 왜 그 생각을 더 붙이게 됐냐면은 수출 보내기 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었어요. 보여주더라고. 뭐 다른 국가에 수출하려고 준비 중인 거를 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쫙 보여주더라고. 그거를 보고 저는 아, 내 생각이 맞겠구나. 그래서 내가 요청을 한 게,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좀 하자. 내가 시키는 대로 수출 보내기 전에 물고기를 관리를 해달라. 뭐 다른 업체들한테 보내는 거는 뭐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주문한 물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검역을 좀 해주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방법을 교육을 시켜요. 적어가지고 번역기로 돌려서 그 농장 사무실에서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전달을 하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시도니까 요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나 이제 태국에서 수입 안 한다. 그러니까 니도 최대한 협조 좀 해주라. 그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주문을 해요. 그리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못 믿겠더라고. 좀 까다롭게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서 매일마다 영상통화를 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감시를 했었어요. 다행히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물고기가 도착을 했는데 다르더라고. 달라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한 대여섯 차례 받았던 물고기하고 완전 다른 물고기가 됐더라고. 안 죽어요, 일단은. 아, 죽기야 죽죠. 안 죽을 수가 있나. 근데 완전 달라졌더라고. 10마리 죽을 거 1마리 죽을 정도로 완전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나? 수출 농장 만났던 그 사람이 내보고 고맙대. 아, 자기가 수출 농장 한 지가 지금 25년째라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차피 그래. 자기는 수출 보내가지고 그 수입자가 받았을 때만 건강하면은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도착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되면 되는데, 그게 일주일, 아니, 3, 4일부터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뭐,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죠. 근데 그게 다반사였던 그 시스템이었는데, 나름 자기만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래요. 다른 국가에 납품을 했는데 좋다는 거야.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매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도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수입을 해보자. 그동안 구피 위주로 해서 태국에서만 수입을 했었는데, 뭐 구피하고 클레이티, 몰리 이런 애들 있죠. 그 애들 위주로 수입을 했었거든요. 이제 얘들은 안정화를 시켰으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카라신과, 테트라 종류, 코리 종류 이런 애들을 한번 수입을 해보자 해가지고 수출 농장을 찾죠. 찾는 게 그때 찾은 게 아니라 벌써 찾아놨었어요. 거래만 안 했을 뿐이지 리스트는 벌써 뭐 수십 농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연락을 해서 통화를 합니다. 제가 좀 영어가 좀 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씨도 영어 못하고 저도 영어를 못하잖아요. 영어 못하는 사람끼리 영어로 대화하면 서로 대화가 돼요. 번역기를 존나 돌려가지고 대화를 하죠. 그래서 저에게 돈을 송금을 하고 첫 수입이 들어오죠. 뭐 이거는 물고기 받아서 물고기를 봉지를 푸는 순간부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 큰일 났구나. 봉지 안에서 다 죽어 있어, 물고기들이. 물 다 썩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돈은 다 줬잖아요. 막말로 얘들이 야, 배짜라 나는 모른다 이라고 연락 끊어버리면 난 돈 날리는 거거든. 거의 한 70%, 80%가 다 죽었다니까. 남아있는 것도 물 색깔만 봐도 알거든요. 물 상태만 봐도 아, 얘들 지금은 안 죽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되겠구나, 그 느낌이 확 오더라니까. 그래서 연락을 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야, 이 사태를 어쩌긴데 이거 내 잘못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No problem sir, don't worry sir, never mind sir 이라는 거야. 다시 보내주겠다, 물고기. 저 감동받았다 아닙니까? 동남아 애들 착한 건 인정. 근데 그 돈이 내한테도 큰 돈이지만은 인도네시아 애들한테 한 달에 20만원, 25만원씩 받아요, 평균 월급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보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대. 감동받았다 아닙니까? 감동 안 받겠어요? 완전 큰 돈 날렸다 생각하다가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와,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의리가 있다고? 아, 얘하고는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물고기를 받아요. 그대로 돈 한 푼 안 주고. 아니, 당연히 세금은 내죠. 세금이 뭐 싸진 않지만 뭐 폰감비부터 시작해서 부가세, 관세 이건 내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보름 뒤에 다시 물고기를 받았는데 물고기는 뭐 한 80%는 괜찮게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괜찮게 들어온 80%가 딱 3일 지나니까 문제가 또 태국처럼. 오리 팬더,
all bad, condition bad. 시작이 되는 거지. 다 죽어. 출근하면은 한 바가지씩 물고기 죽은 애들 던져내는 게 일이고, 매장 영업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손님이 오면은 건강한 물고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신에 전부 다 물고기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애들이 다 죽어버리면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새 출발하면 되는데, 보름 거의 한 달을 괴롭혀요, 그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거를 하수구에 버릴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살리려고 내 나름대로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쓴단 말입니다. 근데 안 살아나요. 그 다친 애들은, 질병 있는 애들은, 전염병들은 무슨 약을 써도 못 살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집에 상태 안 좋은 물고기 보이죠? 무조건 걷어내세요. 그냥 따로 격리해가지고.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큽니다. 무조건 상태 안 좋은 것들은 전염되기 전에 무조건 걷어내야 돼. 그래야지 남아있는 물고기를 살립니다. 보름 20일 동안 그 물고기들 케어하고 죽는 거 잡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죠? 뭐 매일마다 통화를 했죠. 매일마다 죽으니까 열이 받고 이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찌할 거냐. 내 잘못 아니다. 내다. 야, 내 물생활을 갖다가 내가 30년을 한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모르겠냐. 이게 한두 종류도 아니고. 근데 알죠? 걔도 지 나름대로는 전문가거든. 자부심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무조건 내 잘못이래, 그거는. 내가 물고기를 뭐 잘못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암모니아 수 확인해보고 질산염 지수 확인해보고 다 해봐라는 거야.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야,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갈게. 인도네시아 갑니다. 보자, 너가 어쩌는가. 10시간 걸려요, 인도네시아 가면은. 쿠알라룸푸르 동유에서 가거든요. 안 그래도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때 당시 도착하니까는 아마 10시인가 11시인가 그랬을 겁니다. 나와 있대, 3명이서. 그래서 만나서 요 애들, 요 사진이 만났을 바로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여자는 한국 어학당을 좀 다녀가지고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그 얘를 통역관을 앞세워가지고 운전기사, 여기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이 사람 있죠.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친구가 아직까지 연락은 오거든요. 근데 제가 거래를 안 해요. 그거는 다음에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한번 기회가 되면 드릴게요. 어쨌든 만나가지고 4박 5일 일정으로 회의를 하죠. 회의도 하면서 다른 그 번식 농장도 가면서 물고기 시장도 가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제가 태국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르쳐 주려고 갔는데 뭐 보여달라는 소리도 할 필요 없더라고.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아, 얘가 어떤 식으로 물고기를 보내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니 다른 가 어디 수출을 하고 있니? 어디 하고 있다. 거기서도 문제가 없더나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고 내 속으로 이 새끼 뻥치고 있네, 이거. 허세 부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하죠. 네, 한국에 돌아가면은 마지막으로 니한테 오더를 줄게. 근데 이번에도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내가 니 한국에 초대한다.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그러고 니 포장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 앞에서 시범을 보여라. 이래가지고 포장실로 가자고 내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포장하는데 해봐봐.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때 영상 찍은 거예요. 컴퓨터에 남아있더라고. 우연히 찾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입니다. Sure? Now? You sure? Dia ngajarin gue yang gue kasih 요런 방식으로 하되 옥시젠을 제대로 넣을 수 있는 만큼은 제대로 충전을 갖다가 넣어달라고 하세요. 요 공간이 남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넣어도 된다고. 오케이. 굿. Itu mah kelas 8. Ini dia kelas 8 itu. 아, 진짜 조심해야 돼. Jangan bikin kesalahan. 굿. This way. Bemba, Ikola. 브루포인. Oh, boleh. 아, 귀 아파라. Ada satu peringatan. Space. 아이스팩. Ice Mau pack. dikasih ice pack. 아이스팩 넣어요. 안 넣으면 안 되나? Kalau nggak dikasih ice pack gak apa-apa. Nggak bisa. Buat sekat. 안 돼. 왜? 여기도 요 온도잖아. Kenapa nggak boleh? 비행기. 오케이. Eh, I understand. 6 kali 3. Oke. 18 bro. Bok berapa kilo teh?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영상에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그 포장하는 거를. 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놀란 척을 안 알려줘. 안 하려고 하지. 그냥 내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시죠? 우와, 이렇게 안 하고 자존심 있으니까. 서로 얼굴 쳐다보는 거. 그러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씩 보이는 거. 그래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얘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보내면 브랜드도 불구하고 죽었으면은 내 니한테 책임을 안 묻는다. 그리고 니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봤잖아. 내 니 초대해줄게. 초대해서 내 업장도 보여주고 관광시켜줄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주문을 넣었죠. 그래가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검역을 하고 시키는 대로 포장을 해라고. 그래서 요번에 도착해서 네가 보낸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은 내니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구경시켜준다. 돌아오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추석인가 명절 때 그때 맞춰가지고 오면은 내 근무를 안 하니까 내니 관광시켜줄 수 있다. 그랬더만 I can do it 뭐 이래서 하더라고. 한국 돌아와서 다시 주문을 넣고 2주 뒤쯤에 수입이 들어와서 도착을 했어요. 김해공항에. 결과는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좋았고요. 그 친구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뭐 다 죽었어야지 뭐 한국에 초대를 받는 거지만 자기도 뭐 나한테는 뭐 다른 데는 안 죽는다 했지만 죽었을 건 뻔한 거거든. 뭐 한국에만 수출할 때만 좋겠어요 그게. 근데 죽는 걸 그래 뭐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안하고 자기는 이때까지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거지. 그래서 연신 땡큐 썰 계속 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한테 항상 연락을 해. 메시지가 항상 와 있어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뭐 당신은 나의 보스다 이러면서 좀 아부성이 좀 있더라고 그 친구가.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수입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정말 착해요. 착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일을 좀 설렁설렁 합니다. 저는 그 친구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 뒤에 대여섯 군데 인도네시아 농장하고 거래를 다 해봤는데도 딱 비슷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의. 일단은 앞에서는 알았다 해요. 대답은 잘합니다. 충성할 것처럼. 근데 뒤에서 호박 씨를까요? 앞서 말했던 그 지키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하고 포장 이렇게 하고 요거를 지키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